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올해 8월달 이후로 전세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전세가 폭등을 잡기 위해서 요번에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바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간을 보시면은 이제 6월 21일 날짜로 정말 따끈따끈한 보도 자료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도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죠. 바로 세부 추진 과제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것을 중점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어떤 것이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임대차 부담 경감 상생 임대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생 임대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현행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9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가 5% 계약행시 청구권이 끝난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때 5% 상한을 지켰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상생 임대인이다. 요 요건이 개편이 됐는데요.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5% 상한을 지키면은 우리가 거주주택이라든가 1세대 1주택자 분들 비과세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거주 요건이 최소 2년을 거주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요것을 1년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1년은 그냥 인정해주고 1년만 거주를 하면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시켜줬다. 그런데 개선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개념, 그 다음에 인정 요건이라든가 뭐 혜택이라든가 비과세, 장특공, 적용 기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행이죠. 현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 임대인을 바로 상생 임대인이다. 이 개선 사항을 보면은 좌측과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요건이죠. 인정 요건 현행 부분을 한번 보면은 임대 개시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기준 시가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폐지가 됐죠. 개선 사항을 보면은 폐지가 됐고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라고 했을 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 현행을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자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시가로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폐지가 됐고 다주택자일 때도 이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주택자가 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증빙을 할 것이냐. 요것도 이제 향후 이제 문제의 소지가 조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선 사항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자 그 다음에 현행에서 비과세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사생 임대인의 경우는 1년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개선이 됐죠.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지금 그전까지는 1년만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2년 다 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준다.
그 전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2년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충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사생 임대인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이 바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특공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서는 현행에서는 따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개선 사항을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동일하게 면제가 된다. 바로 비과세, 그전까지는 9억이었는데 요게 12억으로 올랐죠. 그 이상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요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받을 수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억까지는 비과세, 15억에 팔았을 때 3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것도 사생 임대인의 경우는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기한이죠. 적용 기한의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였는데 기간이 연장이 됐죠. 24년 12월 31일 2년이 연장이 됐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그 전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임대를 내놨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내가 거주주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주택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나는 월세라든가 전세를 살아야지 상생 임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1주택자만 혜택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개선이 돼서 다주택자들도 이번에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좀 더 많은 상생 임대인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점일까요? 바로 임대 기간이 2년이 연장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주택을 팔아야지 바로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임대료 상한을 5%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주택을 팔았을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1주택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 주택자 기준입니다. 다 주택자입니다.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A라는 주택은 내가 거주주택, 그 다음에 B라는 주택은 임대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가구가 있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말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주택을 비과세를 시켜줄지, 말 그대로 나는 1주택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주택을 팔 테니까 요것을 비과세 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가구, 내 주택이 한 채가 있을 때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다 주택자이지만 자기 보유 주택을 한 채만 있게 만들어 놓으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A라는 주택을 비과세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B라는 주택이죠. 말 그대로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예를 들어서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과세를 못 받았어. 그러면은 1가구, 말 그대로 B라는 주택 한 채만 남은 거죠. 그런데 2년 임대를 해야 됩니다. 5% 상한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2년은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 기간이 2년이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B라는 주택을 거주 요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해줄지,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을 무조건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년 거주 요건을 B라는 주택에 충족을 시켜줄지 아니면 A라는 주택에 비과세를 충족을 시켜줄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요것이 조금 핵심 포인트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3번이라고 나와 있죠. 3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기존 주택은 처분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주택을 마련한 주택은 전입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이게 의무가 됐었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현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무조건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입지가 좋고 개발 계획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내에는 6개월 내에 처분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갈아타기입니다. 내 주택을 처분하고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살짝 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게 개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요건 이제 연역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규제 지역 내에서 6개월 내에 전입, 그 다음에 1주택자 말 그대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은 처분하고 또 전입을 했어야 됐었다. 요게 완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됐느냐? 개선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규 주택 전입 기간을 폐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6개월 내에 처분을 할 필요가 없이 2년 내에 처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이죠. 말 그대로 갈아타기 하실 분들 이 전입을 무조건 했어야 됐는데 요것을 전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다 이렇게 되면은 2년 동안 조금 기다렸다가 팔면은 그만큼 많은 양도 차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규 주택의 경우는 임대 물건으로 내놔도 상관이 없다. 이것을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말 그대로 5% 상한을 지키면은 상생 임대인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혜택은 비과세 요건이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8월달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생 임대인으로서 세금적 혜택을 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바로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처분을 해라. 그리고 신규 주택은 따로 전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임대 물건으로 내놔도 상관없다. 그만큼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신규 주택에 무조건 전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따로 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물건을 바로 전세 물건으로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량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무조건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달이 바로 7월에서 8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주변 시세에 맞춰짐으로써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자체에서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임대인으로서 세금적 혜택을 보실 분들 오늘 설명 잘 들으셨다면 본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판단을 하셔서 임대를 놓던 아니면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시던 현명한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정말 돈이 될 수가 있고 세금적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공급 물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정책 방향이라든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